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약 후강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초반에 약세 보였던 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중국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하락한 자리가 200일선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약세장이 끝나느냐 아니면 그 약세장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냐 이렇게 가늠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200일선 맞고 또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이번 반등은 이걸로 끝나나 보다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었고 여기 이제 중국 재료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하락 출발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초반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밀어올리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밀어올리는 양봉은 11월 초 이후에 처음 나왔어요. 그 이후에 양봉도 뭐 갭상승했다가 올라가는 양봉이었지 지금 같은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장중에 뭔가 좀 기대 요인으로 작용한 재료가 있었다. 이건 뭐 이제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월 20일 이후에 나온 저점을 보면 2401포인트, 그러니까 2400포인트 근처로 가면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시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락이 멈추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이라는 지지선 그리고 장중에 나왔던 몇 가지 재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하락 출발했지만 이제 플러스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뭐 재료들을 보면 우선 부정적인 재료,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등판에서 뭐 2024년도까지 5% 금리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거죠. 시장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뭐 존 윌리엄스도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는 좀 낮게 잡긴 했지만 어쨌든 24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년은커녕 이제 내후년도까지도.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 반영한다라는 2년물 국채 금리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이 저 사람들 약간 좀 양치기 소년 같은 말만 저렇게 하지 회의에선 다른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대비 채권 시장이 좀 반응이 좀 약하니까 좀 약간만 빠져도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반전될 만한 뉴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라든가 특히 오늘 두 번째 뉴스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된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혹시 완화시키는 재료가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이제 아파트 봉쇄할 때 조금 극단적인 어떤 봉쇄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적 걱정이 있어서 어제 하락했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돼서 초반에 이제 하락 출발했던 증시가 플러스로 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개인들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죠. 어차피 금융투자는 매수한다라고 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가 없어요. 뭐 하루 장 마감하고 나서 요때 이제 사실은 매도였는데 KCC 동시효과 끝나고 나서 매수 들어와갖고 이제 매수로 집계가 돼서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11월 이후에 이틀 연속 매도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지 파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정쩡하게 매도하니까 2,400을 확 깰 정도 장세는 아닌 것 같다. 이걸 이제 축으로 좀 치고받고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오늘 이 종목 구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이 중에서 세 종목이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던 데다가 그동안에 이제 팔았던 기아를 매수로 갖다 붙이고 이제 업종에서 좀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 오늘 금융주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종목들이 끌어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좀 하락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가 이제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 매도가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이 플러스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을 또 기관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하이닉스 매수하고 LG화학 매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또 이제 매수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기관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뭐 기관 매수하는 게 저게 온전한 매수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관이 삼성전자와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서 레버리지 매수하면서 뭐 지수도 올라가는 지수도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매매하는 종목이 수급으로 조금 이제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수급을 좀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별로 골라담기. 그 엔터주 SM이 오늘 강세 보이는데 SM이라든가 JYP라든가 이런 엔터주들이 좀 들어가 있고 아프리카 TV 요즘 월드컵 때문에 좀 많이들 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골라담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이제 상위 1, 2, 3위 다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YG엔터 같은 거 들어가고 위메이드도 또 매수로 들어가고 게임주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에 이전까지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면 오늘은 2차 전지와 엔터와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매수를 좀 해서 저게 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도 많고 이제 상승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애플이 플러스가 나줘야 되거든요. 오늘 미증시는 사실 애플 때문에 빠진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생산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수요에 대한 문제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당시 생산에 대한 문제라면 뭐 별 문제가 안 되, 좀 덜 되지만 문제가 수요 부족 이게 경기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하의 애플마저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딛는 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돼요. 예, 애플이 좀 반전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인사들 발언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10년물은 경기 때문에 빠진다고 치고 2년물은 그 연준의 어떤 인사 발언에 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좀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나지 않을 거를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증시도 심하게 빠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가격 부담이 좀 덜어졌다라는 얘기는 ADR인데 사실 아침에 코스닥 ADR이 97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105 정도로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덜어냈는데 다만 오늘 같은 상승이 3일 이상 연속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을 덜어낸 거지 가격이 싸졌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연속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치고받고 정도로 보는 게 조금 현실적일 것 같고요. 오늘 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가고 뭐 금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반도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고 좀 가름이 있었는데 이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차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 달러화의 움직임과 이제 상승 하락 베팅이거든요. 이게 막대 그래프로 보는 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락 베팅이 강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상승 베팅이 강한 건데 이제 보시면 이제 조금 이게 가격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달러의 움직임이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가죠. 근데 최근에 2021년 이후에 최대로 하락 베팅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건 좀 긍정적일 수도 있죠. 이게 진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이어진다면 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 돈을 다른 걸로 바꿔서 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딴 걸로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사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저 센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좀 올라가지 않고 더 슬금슬금 더 내려가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여기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또 제법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튀게 매도 포지션이 커진 게 뭐 일시적인 투기적인 그러니까 단기 반대 방향의 어떤 상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더 밑으로 베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따라 신흥시장 움직임도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더 당분간의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서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1,300원 확 깨는 흐름이 나오면 외국인 매수가 한 번 더 2탄으로 또 붙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로 확 바뀌는 거고. 그래서 환율 동향 좀 잘 보시고 그게 왜 중요하냐. 지금같이 뭐 네옴 이런 종목군들로 도는 게 아니라 대형주, 경기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하고 연결된 코스닥 종목이 또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는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구독하기 또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독립 리서치 출발하면서 체험하기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딱 검색하시면 방문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